그럼 저는 왜 한국에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리고 왜 고려대학인가? 왜 사회학과인가? 고려대학 선택 얘기는 제가 잠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아까 말한 것처럼 철저한 계획, 그래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도 가고 싶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갈 생각도 했고, 여러 국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하게 되고, 또 중국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도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찾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희소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스카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스카이라고 하나, 스카이가 뭔지 하늘인가 했는데 보니까 어떤 대학, 세계 대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 정도 나오면 그래도 좀 취직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학생 출신을 보니까 그때 유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학과에 중국 유학생들이 졸업한 사람들을 봤더니 앞에 2명밖에 없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내가 세 번째 졸업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한국에서 사회학과에서 세 번째로 유학생이 졸업했다면 어디 가도 먹고 살겠다. 그게 희소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졸업 명문대 나왔다 하더라도 중국에 미국 유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서 좋은 대학에 가지만 그게 희소성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속여서 돋보이지 않죠. 뭐 유명한 사람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힘들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가치 내가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장혜동 교수라고, 그 사람은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지금 상해대학교에 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됐고, 한 사람은 서울대에 나왔는데 박광성 교수라고, 그분이 서울대에서 하고 지금 운남민족대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아서 우리 부경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사회학과 박사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에 남았고 또 부산에 부경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경대 학생들과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저는 북한 연구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도 도시, 아까 제가 말했죠, 지역 연구, 도시 연구라고, 이 중국은 도시화가 엄청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도시화율이 90% 넘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뭐 95%도 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2% 사람도 있고, 수치면 어쨌든 90% 넘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에는 도시화가 45%도, 도시화율이 45%도 안 됐거든요. 지금이 한 50%, 60% 되는데 아직도 20년 동안은 중국의 도시화는 굉장히 그 사회의 핵심 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이후에 북한이 개방되고 하면 북한의 도시 연구는 굉장히 핫한 주제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의 도시화도 연구하고 한국의 도시화도 알고 이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도시를 연구한다면 굉장히 대동근의 독특한 시각이 형성되지 않을까. 자신만의 시각으로서, 관점으로서 북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 동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서 평양은 어떤 도시지? 개성은 어떻게 생겼지? 원산은 어떻지? 정말 가보고 싶고 가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가 되면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하나의 프렌티어, 북한이 아닐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아까는 기죽는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말을 좀 조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방대라고 꼭 성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서울대 나오면 취직 잘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나왔으면 삼성 가겠죠? 좋은 삼성 같은 제일 좋은 회사 다니겠죠? 그럼 연금을 많이 받겠죠? 봉급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하이 클래스, 주가로 말하면 고평가됐습니다. 이미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잠재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키우고 나면 우리가 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삼성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잠재적 가치에서 아직 저평가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개척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성장할 때에 그 성장의 행복감은 서울대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왜?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따라잡을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프렌티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제 얘기를 하면 한국어를 뭐 제가 지금 또 뭐 완벽하게 못하지만 이 정도면 뭐 거의 여러분하고 교류한 거는 문제 없고요. 중국어도 뭐 지금 한국어 수준보다 조금 더 잘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어도 조금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언어에 대해서 뭐 다는 못하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볼 수 있고 뭐 소통할 정도니까요. 문화는 뭐 제가 한국에 20년 살았는데 내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또 민족은 더 말할 것 없죠. 그 같은 한민족이고 한중 관계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굉장히 잘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한국이라는 것을 지금 하면 굉장히 뿌듯하게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저는 이제 왜 요즘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식 안 합니다. 한 번도 주식한 경험이 없는데 원래 못한 사람이 사기를 잘 칩니다. 이렇게 제가 주식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근데 뉴스 보고 들은 얘기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세, 저는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대세가 있답니다. 대세론. 저는 보면 이 큰 대세를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는 어떤 시기죠? 2002년 월드컵 아닙니까? 한국에서 월드컵이 나서 4강의 기적, 붉은 악마, 듣기만 하도 흥분하는 열정의 대한민국. 저는 2002년부터 2012년 한국 황금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좀 경제도 쇠퇴하고 힘들지만 그때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기회도 많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개척 정신도 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니까 중국에서 한국 학과가 한 200개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한테는 얼마나 좋은 취직 기회입니까? 제가 비록 사회학을 했지만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 학과 당연히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200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사회학과가 또 얼마나 많이 생기면 몇백 개 사회학과가 생기고 거기에 충분히 사회학 전공으로서 취직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제한되는 이런 대세,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회학이 그때는 엄청 인기 폭발, 굉장히 경제, 법률 이런 전공 빼고 거의 다 사회학에 오지 않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사회학 제가 굉장히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이 뭐던가 하면 좀 미국과도 다르고 유럽과도 다르게 접촉해 보니까 그 80 학번들을 중심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87세대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제 80 학번 중심으로 해서 이제 81, 82, 83 이런 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고뇌하는 사회학, 정말 한국 사회를 몸과 머리로 정말 고뇌하고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후에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 80, 81 학번들이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회학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사회학이 그렇게 강하게 한국 사회에서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그분들이 프라이드가 강한 것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면서 와, 한국에서 이런 그 미국 이론을 가져와서 경험화시키고 또 배우고 또 자기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났고 또 고대 사회학이 재미나요. 같이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6시부터 뭐 9시까지 자체로 뭐 세미나를 해요. 뭐 진매래, 뭐 화폐 또 돈의 철학, 뭐 여러 가지 외부의 책들을 가지고 이거 읽고 뭐 이 책 읽어봤니? 막 이 책 읽어봤어? 막 하면서 서로 추천하고 가서 제본 뜨고 또 읽고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한 6시부터 9시까지는 공부하고요. 9시 후부터는 가서 끝나면 9시 반부터 가서 맥주해라 아니면 뭐 막걸리에다가 12시까지 마시면서 또 토론하고 그 분위기가 그 교수님 강의 듣는 것보다 세미나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대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닐 때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재미나는 것은 그 서울대나 뭐 고대나 여러 운동권 하는 분들이 그 현장에 노동자로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데모도 주도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을 또 만나면서 그 특유한 경험들, 제도권 밖에서 사회를 고민하는 사회학자, 또 사회학자들 또 수요나 뭐 이런 대안적 한국 사회를 만들려는 이런 제도권 밖의 사회학, 학교 말고 한국노동연구소, 노동에 대한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돼. 요즘에는 이제 시민사회가 거의 많이 죽어 있잖아요. 저조하고 있지만 해고 오는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고민의 사회, 운동하는 사회, 그리고 열정적인 사회,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 참 이런 대세적인 데서 어느 국가 가도 이런 액티브하게 이런 움직이는 사회를 현장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겪으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좋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새롭고 자신의 무지를 느낄 수 있어요. 난 이것도 몰라? 이런 것이 간단한 것도 모르지? 근데 매번마다 공부할 때마다 흥분해.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너무 다 알면 재미가 없는데 모르는 것을
계속 공부하니까 너무 재미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학을 한 5년 반 하고 나니까 새로운 렌즈를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볼 때게, 중국 사회를 볼 때게, 요것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사진도 찍기 좋아하는데, 그 우석이랑 옆에 동료들이, 예, 선생 사진 잘 찍네. 그 잘 찍는 것이 뭐냐 하면 구조를 잘 맞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찾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별거 아닌 칭찬이지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제가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꾸 주식을 해서 미안한데요. 대세론이면 종목론이 중요합니다. 주식도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 요즘에는 뭐 화학이냐, 뭐 IT냐, AI냐, 뭐 아니면 반도체냐, 뭐 이런 종목을 찾는 것처럼 저도 그걸 굉장히 신중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화, 이 도시 연구에는 꼭 중국 가서 굉장히 쓸모가 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북한 도시를 연구하고 싶다고, 그것도 미지의 프린트 한 개 남겨놨지만, 중국 도시화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이 14억 인구가 도시에 살기 위해서 도시로 진출하면서 겪는 다양한 그 경험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사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파격적인 경험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중국에 1년에 한 5번은 가거든요. 가면서 그걸 보고, 현장을 보고, 그걸 느끼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제는 도시화가 이제 안정화됐고, 이미 이제 그 도시 재생, 이제 이런 단계이지만, 중국은 도시 재생이 아니라 도시 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도시 재생 같이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구거리가 너무나 재미나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요즘에는 뭐 우리가 미국으로 6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주 가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고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결혼 이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저한테는 굉장히 뭐 중국 동포 연구, 뭐 중국 이민 연구, 뭐 화교 연구 이런 쪽에서 제가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만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학과에 있고 사회학을 했다는 원인으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학이라는 어떤 도시화를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 이 학문이 접착, 붙이면 딱 붙는 접착력이 강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지만 중국을 알고 중국학이 끼어들 수 있고, 한국을 아니까 한국학이 끼어들 수 있고, 부산에 있으니까 해양 연구에도 끼어들 수 있고, 부산이 또 큰 지역이 있으면 지역 연구에도 끼어들 수 있고, 못 끼어드는 곳이 없어요. 또 사회학에 그런 접착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경제하면 경제사회학, 뭐 문화하면 문화사회학, 뭐 그 앞에 뒤에다가 사회만 붙이면 사회학이 됩니다. 그래서 국문한 사람도 무슨 사회학, 정치하는 사람도 무슨 사회학 이렇게 붙이는 원인이 사회학이 굉장히 확장력을 갖고 있고 접착성이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학문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또 도시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잘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하기 때문에 학술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여러분 알지만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은 굉장히 약소군체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사명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문적인 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학은 이 주류 사회의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건할 수 있는 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또 비판성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비판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또 성찰해야 성숙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이런 학문적인 것이 내적으로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종목을 자꾸 지금도 뿌듯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굉장히 종목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제 신뢰가 구축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제 학문의 비법 그리고 제 취직의 비법이라면 바로 이겁니다. 제 아이덴티티가 학문적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학문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독특성을 여러분들도 굉장히인데, 독특성,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회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발굴하지 못해. 이게 바로 프런티어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다른 미지에 가서 우리가 못 봤던 것,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안 보이는 것, 다 봤지만 모르는 것, 그것을 보이게 해주는 것이 사회학이고, 그것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프런티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덴티티를 얘기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중국도 한국도 아닌, 나는 어느 국가의 입장에 절대 안 섭니다. 뭐 중국에 왜냐?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도 뭐 한국을 위해서 대변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도 포함한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 살고 중국에 사니까 중국과 한국이 포함된, 또 포함한 제3의 분야. 그래서 저는 제3의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입장도 아니고 한국과 중국 포함되고 이 제3의 분야, 또 다른 국가도 포함되면 좋지요. 그래서 그 제3의 정체성이 제 학문적인 정체성이나 제 연구의 정체성이고 제 취미나 일상의 모두 이 정체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넘어서 저는 진짜 중국학, 한국학, 이민학, 지역학 이런 여러 가지를 말 걸기를 좋아합니다. 찝짝거리게 가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반가워하지 않는데 가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찝짝거리기 좋아하는 겁니다. 말 걸어보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런 버릇이 고약한 버릇이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 괜찮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술안주로 얘기가 많습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것도 재미가 나고 그것이 일상이자 또 학문이고 학문이자 일상 그것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재미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이렇게 새롭고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를 연구한다면 도시 재생을 연구하도 그렇고 중국애가 발표하면 중국 사람들이 절대 중국 학자의 머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왜냐? 저는 중국에 가서 중국 얘기를 하도 좋고 한국 얘기를 하지만 거의 한국의 도시 재생, 도시를 만드는 그런 일보다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도시가 다시 낡아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수리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한국 경험이 중국 가면 굉장히 새로운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20년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중국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재미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브릿지, 다리 역할도 하면서 또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두 개의 세상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멋져 보이 자기전로도 참 재미나다 이렇게 한 곳에 매몰되는 것보다 좀 더 방관자 입장 한 발 물러서서 제3자 입장에서 또 볼 수 있는 이것이 조금 약간 거리두기 너무 가깝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또 학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학자로서 나가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너무 한 곳에 부산이라서 부산만 집착하지 말고 또 너무 한국에서 한국만 집착하지 말고 좀 이렇게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삼면의 바다에 삼면이 아니라 옆에 또 4대 강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쫄지 말고 아이고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쌓이는 것이 우리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면의 바다를 나갈 수 있네. 야 세상에 태평양 부산에 있으면 태평양도 갈 수 있고 필리핀으로 갈 수 있고 인도양도 갈 수 있고 삼면의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그런 주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프린티어가 아닐까. 4대 강국? 무서워. 그냥 2, 3 중국하고도 잘 지내면서 경제도 잘 해보고 미국하고도 하고 얼마나 고도의 외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생각해봐서 굉장히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쁘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장주의 혹은 이제는 더 클 수 있는 기회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부경대 학생들은 정말 커질 수 있는 삼면의 바다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지 않느냐. 우리 부경대 딱 가보세요. 장보고관에 우리 동원의 그 회장님, 우리 명예 총장 아닙니까? 그 지도를 어떻게 놔뒀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바다에 볼 때에 대한민국이 거꾸로 보는 지도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이고 부산은 거기에 또 중심이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재철 회장님의 그 프린티어 정신 그거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부경대 인생 선배로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흥분하고 참 대단하다. 좀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그런 선배들한테서 인생 경험에서 책을 보고 한번 우리 부경 장보고원에 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힘이 많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축하려는 학문 가치와 취직. 저는 굉장히 학문은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이 중국 특색 얘기하고 중국론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학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뭐 저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할 때도 우리가 할 때 아이고 가치만 있으면 뭐해? 도덕적이면 뭐해? 양심만 있으면 뭐해? 돈을 벌여야지.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여러분이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는 볼 때는 중국에서 한국학이 우후죽순 아까 200개 대학이 나왔잖아요. 사회학이 급상승하고
한국에서 저 중국 유학생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 중국 유학생이 없으면 내가 부경대에서 교수 안 됐을 겁니다. 부경대 중국 유학생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케어도 해줘야 되고, 중국이 뜨니까 한국 학생들이 또 중국 학과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취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만큼 이게 급상승, 요즘은 이제는 반대지요. 중국 학과가 여러분 잘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에서도 중국 학과가 인구 감소와 함께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성을 꼭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특성, 아까 제가 말했던 휘성성에 같이 고유성,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접착, 아까 접착성을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국학, 중국학, 지학, 이민학, 그리고 뭐 이름값, 좀 어느 정도에 가면 이제 30대 되면 조금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교수를 하고 싶다면, 그래도, 한국 사회도 어느 국가는 다 명문대를 좋아하니까 박사 과정은 좀 좋은 대학 가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경대 학생들이 학부도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부경대 말고, 베이징대나, 서울대나, 아니면 좀 좋은 대학 가서 교수를 하겠다면, 다른 것을 하겠다면 좀 좋은 회사에 또 취직해보고, 꼭, 삼성이면 빼지 말고, 중국에도 좋은 회사 많고, 베트남에도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런 경험, 외국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그 명성을 날리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학회에 다니면, 그냥 가서 눈도장 찍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논문을 코멘트하지? 저 사람은 발표를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하지?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 맵작게 입지? 잘 입고 있거든요. 좋은 스타일이고, 목소리 톤도 좋고, 와, 저런 멋진 사람이 있지? 굉장히 따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따라하세요. 정말 많이 따라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좋아하는 사람, 모르지만, 은근히 그렇게 되잖아요. 유재석 보면, 유재석 스타일.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따라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변하고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할 때도 저는 학생들한테, 1분 안에 이 얘기를 끝내라. 1분 안에 이 한 책의 핵심 얘기는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교수들이 잘합니다. 가서 들어보면, 특강이나 발표한 거 들어보면, 얘기하다가 한마디로 이 얘기를 쫙 정리하고, 그런 거 보면 멋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술이라 할 수도 있고,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있을 때에 어디 가서 면접을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멋진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귀기. 저도 인생을 살아봐서 많이 살아보지만 않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보고 제가 이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밥 사주세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밥 잘 사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부경대에서 내 밥 잘 사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거 절대 거절 안 하고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근데 오늘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는 그렇게 하지 않니.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먼저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수 정도 되면 밥 사는 거 1도 아닙니다. 그 돈이 아무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2학년 학생이라 생각합시다. 우리 가서라고 부경대 식당에 가서 교수님 라면 한 그릇, 1,500원, 2,000원 라면 한 그릇. 교수님, 정말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라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는 감동을 받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교류고, 그것이 진짜 좋아하는 선생을 찾아가고, 그래서 교수들이 감동되죠. 그러면 교수가 그 라면 하나 먹고 10배로 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럽니다. 항상 남을 가서 어떻게 해서 빼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베푸는 것, 작지만 주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옆에 베트남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학생들도 있지만 말 걸었어요. 좀 친해지면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사 가이드를 하더라도 항상 가서 반나절 가이드를 하면 많이 배웁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사람 사기가 인맥 쌓는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프린트가 있는데 저는 우리 부경대 학생들이 동남아가 굉장히 빨리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 학과를 보면 중국어도 할 줄 안다? 베트남어도 할 줄 안다? 한국어도 할 줄 안다? 한국과 중국이 베트남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생각하고 동남아도 생각하고 이것을 넘어서 세계로 갈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 친해지세요. 그 학생들 밥을 많이 사주세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아 유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세계와 함께 유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경대 학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설수조 했는데요. 잘 들어서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